안녕하세요. 환경영향 평가 알아가기 그 첫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설명드릴 내용은 환경영향 평가 업무를 단연간 수행하고 있는 환경영향 평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환경영향 평가 업무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을 위한 것으로 환경영향 평가 기법에 대한 상세한 이론은 배제하고 환경영향 평가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환경영향 평가란 무엇인지, 그리고 환경영향 평가를 왜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 평가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환경영향 평가는 각종 계획이나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지,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산업단지를 조성한다거나 도로를 건설한다거나 택지개발 사업을 한다거나 발전소를 건설한다는 등의 이러한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환경영향 평가에서 말하는 환경이란 어떤 것을 말할까요? 동물, 식물 등의 자연 생태 환경, 그리고 수환경, 대기환경, 토양환경, 그리고 소음 진동, 유압경관, 친환경적 자원순환 등 생활환경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환경영향 평가는 6개 분야, 21개 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아무튼 환경영향 평가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환경에 미친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흔히들 궁금할 때 찾아보는 구글에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특정 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게 될 각종 요인들에 대해 그 부정적 영향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그 환경 영향을 분석하여 검토하는 것. 환경영향평가법 제1조에서는 환경영향평가의 목적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 시행할 때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 평가하고 환경 보전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 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처음에 이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 계획에는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사업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러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 환경영향 평가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사업을 시행하거나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환경에 미친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환경영향 평가라는 것을 왜 하는 것인지 그리고 왜 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난개발을 넘어선 과잉개발. 제목에서 뭔가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2012년 산업연구원에서 발간한 산업용지 수요 추정 및 전망이라는 자료에 따르면 2008년 현재 전국의 산업시설용지 공급 관행 면적에 등록 공장의 면적을 더하면 총 용지 면적이 798제곱킬로미터로 집계되어서 2020년 수요 전망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2년 자료면 너무 예전 자료라고 생각이 들죠? 그래서 최근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국토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산업입지 정보 시스템에서 그 자료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우측 중간쯤에 통계 검색이라는 마우스 모양 보이시죠? 여기서 검색을 해보니 2020년 8월이 가장 최근의 자료였습니다. 경남은 203개, 경기도는 184개, 충남은 157개의 산업단지가 지정되어 있어서 산업단지 수로 전국 1, 2, 3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산업단지 미분양 면적을 찾아보았습니다. 경남은 203개 산업단지에서 약 250만 제곱미터가 미분양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경기도는 184개 산업단지에서 약 149만 제곱미터가 미분양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충남은 157개 산업단지에서
약 563만 제곱미터가 미분양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은 2009년 1월 지정된 충남 서천의 장안국가 생태산업단지입니다. 11년이 지난 2020년 8월 말 기준으로 아직까지 미분양률이 28%입니다. 이 사진은 카카오맵 로드뷰에서 캡처하였는데요. 2020년 4월 현재 미분양된 면적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미분양이 많으니 더 이상 산업단지를 개발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정말 그럴까요? 최근 추진 중인 산업단지 환경영향 평가가 몇 건인지 찾아봤습니다.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환경영향 평가 정보 지원 시스템에서 현재 기준으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15건이 현재 진행 중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 이 환경영향 평가가 진행 중이라는 것은 앞으로 산업단지로 지정하여 개발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산업단지 미분양 면적이 수백만 제곱미터임에도 산업단지를 계속해서 조성하려는 것을 직관적인 수치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2012년 산업연구원에서 산업단지 용지가 과도하다고 예측했고 산업입지 정보 시스템에서 2020년 8월 기준 미분양 면적이 수백만 제곱미터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환경영향 평가가 진행 중인 산업단지가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잉 개발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시나요? 그럼 이 산업단지만 과잉 그리고 난개발일까요? 시간 관계상 몇 개의 사진과 설명을 제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경북 문경시 문경읍 각설이에서 충북 괴산군 연풍면 사이의 이화령에 개설된 도로입니다. 좌측부터 당초에 있었던 옛날 국도 그리고 중앙의 국도 3호선이 신설되었고요. 우측은 중부 내륙 고속도로입니다. 남에서 북으로 가는데 이렇게 인접하여 도로가 3개나 필요했을까요? 이 사진은 강원도 모처의 산중턱에 있는 골프장 공사 시 개발 사진입니다. 생태축이 훼손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사진은 강원도 자병산입니다. 석회석 채광으로 백두대간 능선이 잘려나갔을 뿐 아니라 가시오갈피나무, 만병초 등의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식물이 다수 훼손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지금도 네이버나 다음 아니 카카오맵에서 항공사진을 검색하면 이렇게 훼손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2018년부터 환경부와 그리고 한라시멘트 등에서 자병산 석회석 광산 복구지에 멸종위기 야생식물을 식물을 식재하는 등 복구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난개발로 인한 생물종 감소가 얼마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남획, 채취, 그리고 서식지 변화, 서식지 손실 등으로 생물종이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각종 개발 사업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 약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무엇이 사라져가는지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잘 알 수 없겠죠? 자료를 찾아보니 지난 20년간 농지, 갯벌, 산림 등 환경을 구성하는 중요한 환경자원이 이렇게 많이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자료도 2015년 기준인 자료이니까 지금은 더 많이 감소했겠죠. 환경 관련 자료를 보다 보면 자주 인용되는 말이 있어요. 예전에는 지금보다 환경적인 요건이 훨씬 나빴었죠. 미세먼지도 훨씬 심했고 물도 많이 더러웠어요. 폐기물도 지금처럼 안전하게 처리하지 못했죠. 하지만 먹고 살기 바빠서 환경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제 수준이 올라가면서 삶의 질을 중요시하게 되었고 삶의 질을 충족시키는 중요한 요건으로서 자연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자연 환경 훼손으로 인해 삶의 질이 저하되었고
그래서 사전 예방적 관리 수단이 필요하게 되었죠. 개발은 하지 않을 수 없고 어떻게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우리나라보다 먼저 경제 성장을 이룬 이른바 선진국에서도 같은 고민을 했고 고민의 결과로 나온 것이 환경영향평가 제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환경영향평가란 무엇인지 그리고 왜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나라보다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먼저 도입한 나라는 어디인지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